자, 2026학년도 정시 지원. 이 복잡한 숫자들 앞에서 좀 막막하시죠? 오늘 저랑 같이 이 배치표 한번 제대로 파헤쳐서 여러분만의 합격 전략을 찾아보자고요. 진짜 이 표 하나로 입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빽빽한 숫자들 딱 보면 머리 아파 이 생각부터 들잖아요, 솔직히. 그죠? 어느 기관 점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 숫자들이 나한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 저랑 같이 이 표의 핵심만 딱딱 짚어볼 거니까요. 이 복잡한 데이터를 어떻게 나만의 합격 전략으로 바꾸는지 지금부터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이 점수표의 구조부터 알아야겠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기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표 구조 생각보다 간단해요. 왼쪽부터 보면 대학,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이렇게 세 기관의 예측 점수가 쫙 나와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맨 오른쪽 칸입니다. 각 대학별 전략을 알려주는 전문가 코멘트.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한번 볼까요? 개성은 407점, 메가는 404점, 종로는 401점. 점수가 왜 다 다르지?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오류가 아니에요. 기관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어디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어디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수 범위 자체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분석 코멘트가 길을 알려주는 거죠. 메가스터디의 404점이 가장 현실적인 평균 합격선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높은 대성 점수는 이 정도면 붙겠구나 하는 안정 지원의 기준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종로 점수는 한번 질러볼까 하는 소신 지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점수를 딱 중심에 놓고 내 위치를 가늠해 보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표 읽는 법은 마스터했으니까 제일 재밌는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각 대학별로 어떤 합격 전략을 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입시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연세대와 고려대입니다. 배치표를 보면요. 두 학교 경영학과 예측 점수가 거의 똑같아요. 와, 그럼 아무 데나 써도 되나? 절대 안 되죠. 총점이 같다고 해서 같은 전략을 썼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내 과목별 점수의 강점에 따라서 유불리가 완전히 갈리거든요. 바로 여기서 전략이 확 갈리는 겁니다. 연세대는요, 영어 1등급이 아니면 대학 자체 계산 방식엔 환산 점수가 확 깎여버리는 영어 변수가 핵심이에요. 반면에 고려대는 수학 반영 비중이 무려 37.5%로 엄청 높아요. 그래서 수학 잘 본 학생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총점은 똑같아도 내가 영어를 잘 봤다? 그럼 연세대. 수학을 잘 봤다? 그럼 고려대. 이렇게 선택하는 게 훨씬 현명한 겁니다. 혹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수학 하나만큼은 진짜 자신 있다. 이런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 대학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로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는 수학 반영 비중이 거의 몰빵 수준으로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분석 코멘트를 보세요. 수학 표준 점수가 월등히 높으면 가장 낮게 예측된 종로학원 점수 394점을 기준으로 상향 지원, 그러니까 한번 질러보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학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셈이죠. 자, 근데 입시는 성적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도적인 변화인데요. 대학이 지원 시기를 바꾸는 모집군 변경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한양대가 바로 그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한양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기면 같은 시기에 지원하는 경쟁 대학 라인업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지원하는 학생들 풀 자체가 바뀌겠죠? 예측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에서도 메가 점수 396점을 참고는 하되 학생부 평가 같은 추가 변수까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작년 데이터만 믿고 썼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지원 전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안정 지원과 마지노선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데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례가 아주 딱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세요. 가장 높은 대성 점수 395점은
이 점수면 거의 붙는다고 보는 아주 안전한 합격선이에요. 반면에 가장 낮은 종로 점수 389점은 소신 지원의 마지노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최후의 방어선, 그러니까 이 점수 밑으로는 합격이 진짜 어렵다고 보는 마지막 기준선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커트라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네, 지금까지 각 대학의 특징이랑 데이터 해석법을 쫙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진짜 나를 위한 최종 지원 전략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만의 합격 전략,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기관별 점수 차이를 보면서 내 위치가 안정권인지 아니면 도전해 볼 만한 위치인지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둘째, 대학별 분석 코멘트를 꼼꼼히 읽으면서 나한테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이 뭔지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나의 강점을 최고로 살릴 수 있는 최종 지원 조합을 완성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결국 정시 지원은요, 데이터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분석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지을 그 신의 한 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디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